일본이 전력 민영화를 시작한 지 5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력 민영화는 공공 서비스 사업을 민영화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은 전력업계 1위를 달리던 기업까지 파산하면서 민영화에 제동이 걸리게 되었고, 또한 전기요금의 인상은 피할 수 없게 된 모습입니다. 피커TV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신전력 대기업으로 알려진 F파워가 지난 3월 24일 도쿄지방법원에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일본의 신전력회사 중 전력 판매량 1위를 달리고 있었던 F파워는 경영 악화를 견디지 못하면서 부채 약 464억엔을 짊어지고 파산했습니다. 신전력이란 2016년 4월 일본의 전력 민영화로 인해 태어난 전력회사들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도쿄전력이나 간사이 전력 같은 지역의 전력회사 10개사만이 개인이나 기업 등의 전력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력 민영화로 인해 약 700개사의 신생 기업이 전력 시장에 뛰어들었고, 전력을 다루던 업종이 아니더라도 전기를 팔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소비자들은 전력 회사를 선택해 저렴한 전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좋아했습니다. 전력 시장에 진입한 신규 세력으로는 이동통신사 AU의 AU전기, 온라인 쇼핑몰 기업으로 알려진 라쿠텐의 라쿠텐전기, 석유업계 에네오스의 에네오스전기 등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전력 회사들은 발전소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는 전력 대부분을 일본 도매전력거래소에서 조달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도매거래소의 이름대로 시장 원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이 이번에 발생한 F파워 경영 파탄에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전력회사는 도매전력거래소의 도매가격에 송배전 등의 비용, 전력회사의 이익분을 추가해 소매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각 가정은 기본 요금과 킬로와트 시당 요금을 전력회사에 내는 식으로 전기 사용 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전력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든 적게 사용하든 상관없이 도매전력거래소에서 전기를 조달하고 있으며, 조달 방법에서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같은 가격으로 전력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민영화 뒤에 뛰어든 신전력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비율이 높은 플랜 등 차별화된 다양한 요금제를 내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전기는 전기일 뿐입니다. 신전력은 쉽게 전기를 구할 수 있는 승부수 외에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10개사가 독점하고 있던 시장으로부터 전력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 위해 신전력 회사들은 격전을 벌이며 가격으로 승부했습니다.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계약을 진행하는 고객들에게 기본 요금을 수개월 면제해주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라쿠텐 전기와 같이 포인트를 부여하는 회사, 1kW 시당 전기 요금을 싸게 설정해 박리 다매를 노리는 회사 등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신전력 회사들이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도매전력거래소의 전력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서 도매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한때 킬로와트 시당 250엔까지 급등하기도 했었고, 평균 가격은 150엔을 기록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의 평균 가격은 1kW 시당 9.8엔, 2019년도에는 7.9엔이었기 때문에 당시 급등했던 가격은 평상시에 적용되던 도매 가격보다 무려 32배가량 높은 금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매 가격이 이렇게까지 폭등했던 원인은 한파에 따른 전력 수요 증대와 LNG 공급 부족 등이었지만, 전력 회사들은 매입가가 높아졌다고 해서 전기를 팔지 않는다고 하는 선택을 하거나 소비자와 약정된 가격을 올리는 방법 등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1kW 시당 250엔에 매입한 것을 20엔 정도에 팔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 적자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신전력 회사들은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게 되었고, 경영 압박은 더욱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리 다매를 판매 전략으로 삼았던 전력 회사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 도매 전력 거래소에 의존하는 형태로 소매를 전개한 신전력은 고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간에 계상한 적자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한층 더 충격을 가한 것은 일본 전력 시장에 존재하는 불균형이라고 하는 제도였습니다. 신전력을 포함한 소매업자는 전력을 팔고는 있지만 각 가정에 전력을 보내고 있는 것은 일반 송배전 사업자입니다. 송배전 사업자가 과부족 없는 전력 공급을 최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매업자는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충분한 양을 확보해야만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전력 조달은 도매 전력 거래소에 의한 시장 원리이므로 당연히 매입 누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적용되는 것이 불균형 조치입니다. 일본 전기업계에서 말하는 불균형이란 전기를 매입하는 데 누락이 있었을 때 그 과부족분을 일반 송배전 사업자가 직접 매입해 보급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 불균형 조치에 의해서 전력 공급은 정지되지 않고 정전등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다만 신전력은 조달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부족한 전력분의 비용은 청산금으로서 후일의 불균형 요금을 일반 송배전 사업자에게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불균형 요금은 시장 가격 연동형의 산정 방법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번에 이 요금이 폭등했습니다. 불균형 요금의 추이를 보면 2020년 12월 1일 불균형 요금의 최고 가격은 7.91엔 kWh였지만 1월 11일에는 500엔을 넘어 511.3엔 kWh를 기록했습니다. 약 65배가량 폭증한 것입니다. 도매전력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신전력 회사들은 불균형은 어떻게든 회피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매전력 거래소에서 더욱 치열한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도매전력 거래소에서는 전기를 매입하려는 업자들의 주문이 몰려들어 주문이 체결되지 않는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강제적으로 불균형 조치를 받게 되는 케이스도 많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후 경제산업성이 1kW시당 불균형 요금의 상한을 200엔으로 설정한 것부터 알 수 있듯이 원래부터 제도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점은 신전력에게 불행이었습니다. 신전력 회사들은 1kW시당 20엔으로 파는 전기를 확보하지 못하면 그 20배의 금액을 지불하고 적자를 보게 된다는 것을 이번 겨울에 확인했습니다. 이는 일부 소비자에게도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요금에 비해 특가로 여겨온 시장 연동형 요금제를 선택한 가정 중에는 평소보다 20배에 가까운 전기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신전력 회사들 중 1위를 기록했던 F파워는 박리담회를 무기로 매출을 늘려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F파워는 다른 신전력과 달리 자회사의 발전 회사를 두고 거기로부터 전력 공급을 받는 형태로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어서 도매시장에 100% 의존하는 신전력보다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박리담의 스타일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18년 6월 결산 120억엔 적자, 2019년 6월 결산 180억엔 적자를 기록했고 최근에는 창업 이래 처음으로 자본 잠식 상태에도 빠졌습니다. 1월분 불균형 요금의 첫 납부일이었던 4월 5일을 시작으로 겨울에 발생한 불균형 요금이 계속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본의 신전력 회사들은 F파워처럼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전력 시장에서는 4월 유기설이 나돌고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공기업 민영화는 불과 5년 만에 그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전기요금 폭등이라고 하는 부담은 일본인들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